박수원 매니저와 함께 오늘은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대표님은 사실 꾸준하게 산타랠리는 없을 거다,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올 연말은 그래도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울지 않으면 그래도 산타가 올 것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. 네. FOMC 이후에 오늘 같은 관망 흐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이제 13일, 14일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로 이제 나오냐,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. 특히 이제 CPI 지표가 지난달에 이제 좀 추정치,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꺾였다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그 폭만큼 또 꺾인다든지 아니면 그 폭만큼 못 미치더라도 일단 추세를 한 번 더 꺾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사라지면서, 그렇다면 이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빅 스텝 하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올리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, 아니면 동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뭐 이번 달 12월 달은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11월 달에 월봉상 코스피 5월선을 돌파한 그 강한 저항이었거든요. 15개월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눌림을 끝까지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2,300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. 결국 시장은 큰 흐름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한 차례 정도의 큰 하락장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이런 뭐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역전이 된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죠. 이게 이제 역전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황이 오지 않았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한 번 정도 그에 따른 하락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연준이 얘기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단기적으로는 뭐 2,300포인트 정도가 저점으로 형성되고 뭐 이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 얘기를 좀 잘 해준다라고 하면 반등하는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시청자분들도 CPI와 FOMC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에 좀 이벤트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수급 주체들이 관망 매도하는 상황에서도 대량 매수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. 어떤 종목들인지 탑5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관은 또 꾸준히 한화생명을 담고요. 오늘은 기업은행도 매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등을 사들이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는 오늘 핫했던 콘텐츠주 안에서 사마네트워크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콘텐츠 제작 유통 기업이죠. 아바타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오늘 5%가량 올랐는데요. 고개를 더 들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. 고! 네, 두 분 다 고를 외쳐두셨습니다. 대표님, 사마네트워크스는 다른 아바타 관련주나 콘텐츠 관련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. 이제는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좀 꾸준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이슈가 딱 나온 이후부터 콘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후로 뭐 25, 21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드라마들이 이제 중국에 계속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사마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드라마들을 좀 주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이 제조업 기반에서 결국 이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 때는 보면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커지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런 테크트리를 타야 됩니다. 결국 우리나라는 먼 미래 하이엔드 테크 같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조업들 결국 뭐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고요. 중국에게 다 뺏기게 될 텐데, 그럴 때 새로운 먹거리를 미리 이제 찾아놔야 되는 부분인데,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컨텐츠 산업이
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뭐 사람들 아이디어만 있고 좋은 스토리만 있으면 또 제작 능력만 있다라면 충분히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 종목들, 컨텐츠 관련 종목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. 뭐 CJ ENM이라든지 콘텐츠리 중앙,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12월 달은 한동안 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중국 관련해서 계약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런 모멘텀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삼화네트워크를 고 의견 드렸습니다. 네.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저희 콘텐츠주 이야기했잖아요. 삼화네트워크스도 그 흐름에 발맞춰 간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뭐 지금 이제 뭐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네. 지금 한한령 해제에 따른 뭐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고요. 뭐 그리고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습니다. 저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뭐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추세가 계속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어요.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추세 전환 신호를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었고요.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틀 동안 거래량이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게 삼화네트워크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에이스토리라든가 차트 모임이 다들 비슷합니다. 그 정도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런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관 쪽 그리고 연기금 쪽 물량이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건 업황의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네, 역시나 콘텐츠 안에서 삼화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고로 일치가 됐습니다. 다음 종목은 어떨까요?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수주 소식 그리고 공급 계약 소식이 계속 들려왔는데 주가는 좀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내일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두 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고! 네, 삼성 엔지니어링도 두 분 다 고를 주셨습니다. 최근에 매니저님 정말 가파르게 내려왔잖아요. 그렇죠. 이 지점에서 지금부터 다시 반등을 또 그려줄까요?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. 뭐 추세가 이탈되고 난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좀 내려오는 분위기인데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일단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대우건설보다는 좀 괜찮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네옴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설계라든가 감리 쪽을 좀 보는 회사들인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이 너무나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조정은 일시적인 좀 부동산 쪽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적으로 보더라도 고금리 시대로 좀 접어들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수주 물량이 지금 수주 잔고가 또 많긴 하지만 앞으로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거리도 있다 보니까 뭐 단기 조정을 보여줬지만 저는 상승에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오늘 우크라이나와 프랑스가 또 양자 회담이 있습니다. 이 양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재건할 건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거기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. 내일은 좀 양봉 상승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프랑스, 우크라이나 양자회담이라는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어요.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. 우리 대표님도 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. 아무래도 건설업황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데 어떤 네. 포인트로 또 고를 주셨을까요?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해외 매출이 쪽, 예. 이제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삼성물산을 이제 필두로 하는 네옴시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네. 유가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좀 이제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유가가 좀 고가권에 놓여 있는 경우는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가 조정 나오면서부터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실질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의 요인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11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 쭉 내려온 기간을 우리가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외인들이
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. 9월 달과 10월 달, 11월 달 요 구간에 외인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매수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환차익과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좀 노린 그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, 차트를 우리가 크게 한번 보면요. 네. 2021년도부터 해서 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는 7월 달부터 해서 상승한 폭의 한 중심 정도,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요. 만약 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박스권 하단 자리 한 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충분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성장을 계속 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6,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,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니까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면 분명하고요.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뭐 이런 앞으로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. 네. 실적이 개선되고 또 그에 따른 저평가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 전환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는 두 분 다 고로 일치가 됐고요.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로 올라온 네오이뮨텍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주가는 아직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요.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마지막 종목은 갈렸습니다. 박소 매니저님은 고를 주셨고 대표님은 스탑을 주셨는데 네.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올랐잖아요.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. 예. 네오이뮨텍은 제가 이제 사실 그 차트상 이건 바닥일까 하는 예. 생각이 좀 들고 갑자기 시세가 한번 팍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. 개인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. 오. 여기서 뭐 한 차례 정말 나는 올라갈 겁니다라면서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면 그때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많은데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6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약품들과 병용을 하는 부분들이 한 9개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네. 임상이 뭐 이상을 지나서 뭔가 결과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그러나 뭐 병용 진행하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라든지 이렇게 예. 이름이 있는 그런 기업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저는 여기서 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좀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는 예.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래도 한 번쯤은 반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니저님 저희가 10월 달에 이 종목을 네. 공략을 해가지고 두 자릿수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때 임상 중인 또 항암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. 네, 뭐 네오이뮨텍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뭐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좀 몇 달 동안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고는 있는데 예. 그동안 좀 주가도 좀 많이 조정받았어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이죠. 2023년부터는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임상실험 관련된 좀 결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줄 텐데,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항암제가 보면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,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NK 세포로도 만들 수가 있고, 우리 몸에 있는 T 세포로 만들 수 있는데,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T세포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그 T세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암제로서의 NK세포 못지않게 우리 몸에서의 좋은 항암제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.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4일 연속 순매수를 했어요.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잡아줄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매수 대응을 신규 매수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
뭐 1,300억 정도의 또 유보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건전하고 아무래도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출은 없습니다만 뭐 그 기대감의 주가는 다시 한번 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이렇게 네오 이뮨텍까지 저희가 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요.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사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지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내일장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죠. 네, 우리 매니저님은 대한광통신 그리고 대표님은 삼화네트워크스를 꼽아주셨어요. 앞서서 저희가 삼화네트워크스 짚어봤잖아요. 네네.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삼화네트워크스를 이제 뽑은 이유는 네. 뭐 다른 게 아니라 최근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보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, 그 다음에 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OTT 관련된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12월 들어서는 뭐 이쪽 섹터가 좀 주도 섹터로 지금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런 관점에서 후보군들 중에서는 또 이런 컨텐츠주가 보였기 때문에 삼화네트워크스를 잡아봤습니다. 내년에 이제 신작이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뭐 지금 한한령 해제된 상황에서 이런 신작들 중에 히트가 나오게 돼서 중국에 수출이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뭐 성장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삼화네트워크스 가격 전략은 3,250원 이하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목표가는 한 4,000원, 손절가는 한 2,66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삼화네트워크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. 매니저님은 대한광통신을 꼽으셨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이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래도 정말 잘 올라오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다가가려는 모습입니다. 네, 지금 저희가 뭐 대한강통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통신사들 KT, 뭐 SK텔레콤, LG유플러스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어요. 근데 올해도 4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은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그동안 5G 투자를 좀 잘 안 했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 그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3.5GHz인데 원래 28GHz가 3.5보다는 3배 이상 좀 빠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3.5GHz의 5G 통신 장비를 많이 설치하는 이유는 28GHz가 나오면 또 통신 장비를 또 깔아야 된다, 처음부터. 뭐 그런 이제 이중적인 지출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광통신. 예, 대한광통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도 막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투자가 안 되고 있다. 5G 기지국이 너무 없다.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,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에 이제 5G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주 물량이 좀 증가하지 않겠냐. 이 부분 또한 대한광통신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. 지금 당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그 부분에서 뭐 투자 전략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, 예. 자, 일단 오늘 뭐 3,030여 원으로 마감이 되었어요. 목표가는 저는 3,300원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매수가는 3,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손절가는 2,800원으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고엔스탑 진행해봤고요.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오늘 밤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꼭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엔스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조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